왜 그런 짓을 해? 심지어 밤마다 공포소설을 읽어주었다고 합니다. 네? 왜? 아빠가요? 아빠가요. 주로 살인, 죽음, 유령들이 등장하는 그런 공포소설을 아이들한테 읽어주면서 두려움에 떨게 하는 보통 거예요. 동화 읽어주지 않나? 그러니까요. 와. 그런데 뭉크 아버지의 이상한 행동은 여기서 그친 게 아니라 이런 말들을 늘어놓으면서 아이들을 꾸짖기까지 합니다. 너희들은 매번 신의 뜻을 어기는 악마이기 때문에 충격요법을 받아야 천국에 갈 수 있다. 돌아가신 엄마가 천국에서 너희를 지켜보면서 슬퍼하고 있다. 기도 중에 너희 엄마를 만났는데 너희들이 나쁜 짓을 많이 해서 엄마가 때리라고 시켰다. 그러니까 뭉크는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잠을 설치기 일쑤였고요. 또 큰 불안감에 시달렸습니다. 정신병자 될 것 같은데요. 진짜 좀 싫다 이거는. 그러니까 정서적으로 학대가 굉장히 심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선생님 근데 어린 시절에 이런 일 겪으면 좀 정서적으로 좀 트라우마가 좀 생기지 않을까요? 그렇죠. 아이들은 보통 부모의 행동을 보면서 그거를 배우고 그걸 따라하면서 성장하는데 이제 아버지가 그렇게 어떤 상황에 대해서 자꾸 공포감을 주고 불안감을 조성하니까 뭔가 불안장애를 가진 아이로 이렇게 자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좀 정신과적으로 굉장히 힘든 상황이지 않았을까 생각이 좀 들어요. 예. 그래서 이렇게 어린 시절에 아버지로부터 받은 육체적이고 또 정신적인 학대로 인해서 뭉크는 나는 이 세계를 두려워하게 됐고 삶과 인간에 대한 끊임없는 공포 속에 살아야 했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시기에 뭉크가 무시무시한 악마 같은 그런 환영에 시달렸다고 그래요. 자기의 방 천장에 악마가 남겨놓은 말 발굽 자국을 본 적이 있다고 하고요. 그래서 뭉크의 눈에 나타난 악마는 말에 발을 가졌고 큰 뿔이 나 있고 꼬리가 있는 검은 형체였다라고 기억을 할 정도입니다. 이렇게 뭉크는 어린 시절 내내 공포에 사로잡힌 채 굉장히 극도로 불안한 나날을 보냈죠. 너무 불쌍해요. 그래서 이제 이런 상황에 뭉크는 1살 많은 누나 소피에를 전적으로 믿고 따르게 됩니다. 그리고 또 돌아가신 어머니를 대신해서 이모가 이제 집안으로 와서 집안의 살림을 도맡아 하게 되죠. 그래서 뭉크에게도 어쩌면 조금씩 의지할 어른이 생기게 된 셈입니다. 그런데 1877년 뭉크가의 또 한 번 죽음이 닥치고 맙니다. 누구지? 뭉크가 그렇게 아끼고 따랐던 누나 소피에가 15살의 나이로 어머니와 똑같은 폐결핵 세상을 떠나게 된 거죠. 아우 왜 그래. 이 그림은 뭉크가 1893년에 그린 병실에서의 죽음이라는 작품입니다. 그런데 이 작품은 실제로 그러니까 뭉크의 누나 소피에가 숨지던 당시의 모습을 묘사한 건데요. 그때 소피에는 늘 침대에만 누워 있었으니까 어느 날 이제 나 침대에서 나와서 의자에 앉고 싶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의자에 앉힌 거예요. 그러고 나서 가족들을 보면서 아, 우리 같이 좋은 시간 보냈는데 나는 정말 살고 싶다라고 말하고 의자에 앉은 채 세상을 떠납니다. 저 뒤에 의자가 있는데요. 의자에 죽은 소피에가 있습니다. 그래서 의자 왼쪽에 두 손을 모아서 기도하고 있는 사람이 뭉크의 아버지고요. 그리고 그 옆에 있는 사람이 제 가족들을 돌봤던 카렌 이모. 그리고 맨 앞에 이제 뭉크의 여동생들이거든요. 그럼 이제 그림 속에 두 남자가 있는데 왼쪽에 뭉크는 누구일 것 같으세요? 저 울고 있는 사람 아니에요? 벽에 기대서 울고 있는 사람이요? 저기 얼굴 없는 사람? 얼굴 없는 사람? 그림 맨 왼쪽에 벽에 손을 올리고 있는 사람이 뭉크의 남동생이고 여동생 잉게르 뒤에서 얼굴 돌리고 있는 사람이 뭉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뭉크는 자기 얼굴을 정말 제대로 그릴 수 없을 정도,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누나의 죽음이 슬펐던 거겠죠. 그런데 사실 이 작품에서 특징적인 건요. 가족들의 모습이 소피에가 숨졌던 그 당시의 모습이 아니라 뭉크가 그림을 그리던 시점의 가족들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세월이 한참 지났거든요. 어른이 된 그렇죠. 그러니까 뭉크뿐만이 아니라 그 가족들도 사실은 그 순간 그 병실을 마음속으로는 완전히 떠나지 못한 상태였던 거죠. 혹시 근데 좀 느껴지는 것 같아요. 이렇게 그림으로 남길 만큼 이 소피의 죽음이 뭉크 가족들에게 굉장히 좀 큰 상처가 됐었던 거네요. 그렇죠. 그래서 어머니의 죽음이 정말 아버지를 미치게 만들었다라면 누나 소피의 죽음은 당시 14살 소년이었던 뭉크를 패닉 상태로 만듭니다. 게다가 누나의 죽음 이후에 여동생인 라우라마저 정신질환에 시달리게 됩니다. 나중에는 점점 더 그 정도가 악화돼서 정신병원에 입원을 하게 되거든요. 아이고 선생님, 이 여동생은 그럼 어떤 증상을 보인 거예요? 이 여동생 라우라를 한번 보면은 네. 이렇게 처음에는 정면을 응시한 채 가만히 앉아 있었다고 하고요. 뭐 길거리에서 자고 있기도 하고 망상, 뭐 환영 이런 것들을 봤다고 하거든요. 또 정신과 의사로서 봤을 때는 이 여동생이 좀 조현병 증상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조현병이 당시에는 아마 치료 방법도 없어가지고 그렇게 입원 말고는 제대로 된 치료 방법이 없었을 것 같아요. 예. 지금까지 지금 뭉크가 그린 몇 점 봐도 다 죽음에 관한 거예요. 다 우울하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어머니의 죽음 이후에 의지했던 누나마저 잃고 여동생도 이제 미쳐가기 시작했을 때 바로 다음으로 죽게 될 사람은 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죽음의 공포에 시달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이 시절에 이제 매료되기 시작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였을까요? 아무래도 연애. 사랑. 그림 그려야죠. 그림이죠. 처음 시작은 이제 카렌 이모가 사실 틈틈이 집안일 하면서 그림을 그리셨다고 그래요. 그래서 내다 팔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모의 모습을 보면서 뭉크가 그림에 흥미를 갖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아버지는 아들이 건축가가 되거나 아니면 엔지니어가 돼서 이제 그게 당시에 안정적이라고 여겨졌던 직업이니까 그래서 결국 뭉크도 아버지의 바람대로 기술 전문 대학에 입학을 하게 됐죠. 그런데 워낙 병치레가 잦으니까 수업도 제대로 받지 못했고 또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림을 그려야겠다는 어떤 결심이 커지기 시작했어요. 적성에 안 맞았나 보네요. 그렇죠. 그러다가 이제 1880년에 뭉크는 다니던 기술 학교를 그만두고 바로 다음 해에 크리스티아니아의 왕립미술학교에 입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로써 화가로서 뭉크의 인생이 새롭게 열리기 시작한 거죠.